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2024년 한국 대선 개표 방송을 본 전 세계 방송국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영국 BBC 회의실에서는 베테랑 기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미국 CNN 앵커들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호주 ABC에서는 제작진들이 급히 회의를 소집했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통령 후보가 오징어 게임 캐릭터로 나타나고 해리포터 퀴디치 경기장에서 당선자를 발표한다고요? 심지어 변기 뚫기 대결까지? 전 세계가 충격받은 그 순간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와 반응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6월 3일 런던 BBC 본사 12층 국제뉴스팀 회의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이 시간에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는 한국의 대선 개표 방송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죠. 존 마이클스 국제부 기자가 동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것 좀 봐, 정말 믿어지지 않아. 화면 속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오징어 게임 속 인형탈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빨간 불, 초록 불 게임을 하면서 득표 현황을 보여주는 거였죠. 회의실에 있던 베테랑 기자들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야. 마이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 CNN 본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쿠퍼가 한국 개표 방송 영상을 보며 제작진에게 물었죠. 이 영상 합성 아니야? 진짜 방송국에서 내보낸 거야? 제작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쿠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 팀에서는 한국 관련 기사 조회수가 평소의 20배로 치솟았습니다. 댓글창에는 세계 각국 언어로 감탄사가 쏟아졌죠. 와우, 완전 대박인데 믿을 수 없어. 전 세계 언론인들이 한국 개표 방송에 완전히 매료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방송 3사가 선보인 개표 방송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KBS에서는 후보들이 미션 임파서블 요원이 되어 밧줄을 타고 내려왔고 MBC에서는 해리포터 퀴디치 경기장에서 황금 스니치를 잡는 모습으로 당선자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건 SBS의 변기 뚫기 대결이었죠.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변기 속 물이 차오르거나 빠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호주 ABC 방송국의 제임스 리 앵커는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한국의 대선 개표 방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리 앵커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다른 앵커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ABC 제작진들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해볼 수 있을까? 프로듀서가 물었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답했습니다. 일단 따라서 만들어 봅시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와, 끝내준다. 한국은 정말 미쳤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전 세계 15개 언어로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20대들까지 화면에 못 박혀 있었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언론학과 마크 스테판슨 교수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거지?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20대, 30대 개표 방송 시청률이 전년 대비 300% 상승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투표율이었죠. 젊은 층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테판슨 교수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시청률을 위한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화려한 그래픽 이면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젊은 유권자들을 정치 참여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죠.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미디어 연구소의 클레어 디바 박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결국 민주주의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어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는 한국 개표 방송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0명 정원에 200명이 몰려들었죠. 세바스티안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디어와 정치 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학계가 한국의 방송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방송기술연합 BFTV의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존슨은 한국 개표 방송의 기술적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CG 수준이 아니에요. 실시간 통계와 연결된 살아있는 방송이죠. 각 지역 득표수가 집계될 때마다 화면 속 애니메이션이 실시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표가 더 나오면 오징어 게임 속 인형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갔고, 부산에서 득표가 늘면 퀴디치 경기장의 점수판이 즉시 바뀌었죠. 더 놀라운 건 AI 기술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후보자들의 실제 움직임과 표정을 학습해서 3D 캐릭터로 재현했습니다. 후보가 웃으면 게임 속 캐릭터도 함께 웃었고, 긴장하면 애니메이션도 긴장한 모습을 보였죠. 존슨은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을 구현하려면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는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죠. 한국의 방송 기술팀과 일하고 싶다. 이런 창의성과 기술력의 조합은 처음 본다. 애플의 전 임원 출신인 톰 워커는 블로그에 썼습니다. 기술력, 기획력, 정치 참여.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융합된 방송이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입혔다. 한국 개표 방송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점점 자국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번져갔습니다. 호주의 한 시청자는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죠. 우리도 이런 방송 있으면 매일 뉴스 볼 텐데. 캐나다 토론토의 마크 테일러 씨는 친구들과 모여서 한국 개표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부럽다. 우리 선거 방송은 맨날 똑같아서 지루하기만 한데, 영국에서는 아예 청와대에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한국의 방송 제작진을 영국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프랑스 파리의 한 대학생은 틱톡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치와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걸 처음 봤어요. 프랑스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하루 만에 5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영방송 ARD의 한 프로듀서가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식 개표방송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HK 시청자 게시판에는 한국처럼 재미있게 선거방송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죠. SNS에서는 한국 개표방송 리액션 영상들이 연일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도 따라하자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서울 특파원 사라 김은 선거 기간 내내 한국에 머물면서 취재했습니다. 그가 가장 놀란 건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 의식이었죠. 한국은 국민도 함께 방송을 만들어갑니다. 선거 기간 중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V사인을 하려다가 손을 거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을 의미할 수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에도 손가락 개수를 조심스럽게 세어가며 연기했습니다. 김 특파원은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신중하게 정치 표현을 조심하는 시민의식은 처음 봤어요.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이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표 방송이 재밌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뽑은 사람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느냐는 거죠. 40대 회사원 박민호 씨도 비슷했습니다. 오락적 요소가 있어도 투표는 신중하게 해야죠. 그게 시민의 책임이니까요. 김 특파원은 기사에 썼습니다. 정치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 국민 하나하나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가 됐습니다. 뉴스조차 기다려지는 나라 말이죠. 방송국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은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됐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투표율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의 아시아 담당 편집장 제니퍼 한은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높은 투표율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정치의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개표 방송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표가 다 집계되고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 화면에는 김구 선생님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어서 BTS의 RM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모습,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드는 장면이 나왔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순간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영국의 한 시청자는 댓글을 남겼어요. 이게 바로 국가의 메시지구나. 독일의 시청자도 썼습니다. 한국이 왜 강한지 알겠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있어. 프랑스 시청자의 댓글도 인상적이었죠. 우리나라도 이런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BBC에서는 한국 개표 방송을 주제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민주주의의 진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죠.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존 마이클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개표 방송 하나로 세계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죠. 기술도 예술도 시민도 모두 참여하는 그 방송은 단순한 개표가 아니라 국가 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다음 선거에서 한국식 그래픽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독일도 젊은 층 참여를 위한 새로운 방송 포맷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아예 한국 제작진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열었죠. 캐나다의 한 방송국 PD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는지 보여준 나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한국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단지 방송 기법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의 축제를 배우고 있는 거죠.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힘도 예술의 아름다움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 하나의 개표 방송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